마찰 손실 파트는 외워야 될 계산식이 많아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측류에서의 두 손실을 보시겠습니다. 측류에서의 두 손실을 구할 때에는 하겐 포화지식을 이용합니다. 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위에 따라 중력환산 계수 GC를 넣거나 빼줍니다. 또 여기에 kgf m/kg은 간단히 미터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위에 따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손실과 압력 손실은 따로 외울 필요 없이 압력 손실을 구할 때는 두 손실 계산식에서 밀도를 안 나눠주면 이것이 압력 손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중력 환산 계수 GC는 9.8kg/m/kgf 세크 제곱을 의미하며 공학 단위로 나타내 줄 때 사용합니다. 다음 난류에서의 두 손실을 보시겠습니다. 패닝식은 하겐 포화지유식보다 훨씬 간단한데 난류에서 보통 쓰입니다. 마찬가지로 공학 단위로 나타낼 때는 GC를 나눠줍니다. 또 마찰 손실이 아니라 압력 손실을 계산할 때는 두 손실의 밀도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닝식은 측류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레이놀즈 수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16 나누기 레이놀즈 수로 마찰 계수를 구해서 패닝식에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또 난류에서 마찰 계수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여기 마찰 계수와 상대조도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마찰 계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나올 확률이 희박하므로 이 식은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이 확대 축소하는 경우 두 손실도 매우 중요한데요. 관이 확대 축소될 때의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도록 합니다. 확대 손실계수와 축소 손실계수를 구할 때 A1과 A2 이 위아래 위치가 반대인데요. 확대 손실계수를 구할 땐 A2분의 A1, 축소 손실계수를 구할 땐 A1분의 A2로 두시면 됩니다. 이게 헷갈리신다면 큰 쪽이 분모, 작은 쪽이 분자로 가서 1보다 작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소 손실계수를 구할 때는 제곱이 아니라 앞에 0.4를 곱해주는 거 명심하도록 합니다. 다음 상당 길이를 이용한 두 손실을 보시겠습니다. 문제에 배관의 길이와 상당 길이가 따로 나와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배관의 길이와 상당 길이를 더해서 두 손실을 구해 주셔야 합니다. 이 상당 길이란 이 국부 손실을 일으키는 부분을 직선 덕트 혹은 직관의 저항으로 대체했을 때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다음 상당 직경을 보시겠습니다. 각형의 상당 직경을 구할 때는 이 식처럼 4 곱하기 젖은 벽의 둘레분의 유로의 단면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젖은 벽의 둘레는 쉽게 말해 건널비입니다. 예를 들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상당 길이를 구할 때는 4 곱하기 3A분의 4분의 루트 3 A제곱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한 변의 길이가 A, 나머지 길이가 B인 사각형의 유로에서는 4 곱하기 2 A 더하기 B 잘 안 써지네요. AB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원관일 때는 더 간단한데 내관과 외관의 건널비를 더한 것분에 외관의 단면적 외관에서 내관의 단면적을 뺀 부분을 해주면 이러한 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D2 더하기 D1을 소거를 해주면 이렇게 바깥쪽 관의 직경 빼기 안쪽 관의 직경이 상당 직경이 되겠습니다. 가끔 내관의 외경과 내경, 외관의 내경과 외경, 즉 이 두께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게 엄밀히 말하면 바깥관의 내경을 뜻하고요. D1은 안쪽관의 외경을 뜻합니다. 총괄 두 손실을 보시겠습니다. 마찰 손실을 하나로 나타내고자 할 때 총괄 두 손식을 써줍니다. 이 총괄 두 손실식이라는 것은 제가 편의상 지은 거고 정식 명칭은 따로 없습니다. 각각의 항은 관의 흐름에서의 손실, 확대 손실, 축소 손실, 그리고 관 부속품에서의 손실을 나타냅니다. 문제 없는 조건은 이렇게 0으로 두시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매우 중요한 베르누이의 정리입니다. 유체가 흐를 때 1, 2, 두 위치에서의 베르누이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위는 공학 단위의 베르누이식이고 아래는 SI 단위의 베르누이식인데 유의해야 할 점은 중력 환산 계수가 있는 위식에서 압력 단위는 공학 단위를 써줘야 되고 아래는 파스칼 같은 SI 단위의 압력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 베르누이식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기계적 에너지 수지입니다. 베르누이식에 1과 마찰 손실항이 붙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 측류일 때는 운동에너지 부존인자를 2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측류인지 난류인지 판별이 어려울 때는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기계적 에너지 수지에서 압력항, 위치항, 속도항을 다 구하는 문제는 안 나오고 문제의 조건에 맞춰 어느 정도 소거를 해줘야 합니다. 기계적 에너지 수지식에서 마찰 손실을 무시할 때 시그마 F는 0이라고 두시고요. 그냥 F라고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평관일 때 높이차는 0, 그리고 관의 직경과 유속은 반비례하므로 전단과 후단의 관의 직경이 동일할 때 속도차는 0이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리을번인데 수면이 매우 넓을 때 또는 펌프 전단의 탱크 단면이 매우 클 때 U1은 0으로 해주시고 U2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력이 문제에 제시되지 않을 때 압력차는 0으로 두시면 됩니다. 위에 기계적 에너지 수치식으로 펌프의 1을 구하셨으면 펌프 효율분의 질량 유속 곱하기 1을 하여 동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끔 송풍기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펌프와 똑같은 공식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설명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텐데 다음에 예상문제 풀이 강의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체역학 개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